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시스템 탓에 교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동료 교사들의 원격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맞이한 교실. 비대면 방식의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중장년 교사들은 물론 신규 교사들까지도 고민이 깊습니다. 평상시 수업 준비 외에도 실시간 방송과 동영상 편집까지 배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만들 때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지가 가장 주된 고민이었는데요. 저같이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교사나 많으신 교사나 이제 모두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수업 방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교사들의 수업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원격 수업 한마당을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원격 수업 시작하고 좀 힘든 점도 많았고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수업 나눔하면서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했었던 것들이 비슷했구나.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소되고. 2학기 들어 원격 수업 지원팀을 신설한 충남교육청은 와이파이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등 원격 수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수업 지원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원격 수업 축제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도내 모든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번 원격 수업 한마당에서 나온 수업 자료와 사례 등은 충남 온라인 콘텐츠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직산읍 석곡리 마을이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화재 안정망 구축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산읍 석곡리 마을에 소방관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집 주방과 거실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삐용삐용 화재 발생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대피를 먼저 하셔야 돼. 예, 불나면 신고를 먼저가 아니고 불나면 대피 먼저. 감지기 설치가 끝난 뒤에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막고 초기 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 소화가 되면 거의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 피해도 경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소화와 초기 대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직산읍 석곡리가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 모두 60여 세대에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석곡리 마을의 경우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화재 없는 마을 지정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늙어서 배울 줄 몰랐는데 배우는 게 좋네요. 도움도 되고 고맙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서북소방서는 지난 2011년부터 13개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을 위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함으로써 자율적인 화재 의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안전마을을 유지하고자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만 화재 취약계층 1,200가구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주택 화재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 상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천안을 비롯한 12개 시군은 이번 계획에 중부권 횡단철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아산,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총 연장 330km의 기존 철도를 활용하더라도 3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우리 천안 시민들의 수군 사업이죠. 국회 토론회에서 제가 약속드리고 또 제 공약집에 딱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선 10년 단위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최상위 법정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당장 다음 4차 철도망 계획은 현재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단철도가 경유하는 12개 시군과 3개 광역단체는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에선 비시 분석, 경제성 평가가 높게 나올 수 없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하고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뤄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횡단철도 국회 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안주 의원을 비롯한 12개 시군 국회의원 16명도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6분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지난번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내년 5월에 있을 4차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요. 중부권 발전 전략의 핵심인 동서횡단철도. 이번이 아니면 또다시 5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가계획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여러 공공시설물은 완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세종시로 이관되는데요. 2030년이면 이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만 2,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개장한 세종중앙공원입니다. 전체 면적 139만 제곱미터 가운데 이 중 1단계로 52만 제곱미터 규모가 우선 개방됐습니다. 이곳엔 도시축제마당을 비롯해 각종 정원과 숲 그리고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막대한 유지관리 예산. 지난 2017년 LH가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한 해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만 1단계 44억 원, 2단계 35억 원 등 모두 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로 옆 세종 호수공원의 유지관리비로 올해 약 35억 원이 지출된 점을 미뤄볼 때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유지관리에만 한 해 120억 원가량 소요되는 셈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중앙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일원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서울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처럼 세종시가 행복청이나 LH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30년까지 인수해야 할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 이 중 67개는 이미 인수를 완료했고 앞으로 43개는 연차적으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이들 인수시설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만
현재 기준 1,2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2030년엔 2,5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수 기반이 열악한 세종시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를 가능한 부분은 국가에 넘기거나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양이 촉진구역 개발을 놓고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아산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도시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간 온양 2 촉진구역, 이른바 싸전지구입니다. 아산시는 이곳 원도심에 LH와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지작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아산시가 충남도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대상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32곳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상가를 최종적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땅을 사서 아산시에 기부 체납했는데 이제 와서 낡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약속 있잖아. 우리가 영구히 살기로 하고 그건 하나의 약정 아니오. 이 갑과 을이. 예? 그러면 영구히 살기로 했으면 이거 영구히 못 살게 하면은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건데 안 해줘 아무것도. 이에 대해 아산시는 현재 있는 지작물 감정 평가액 이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까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 행복주택 입주라든가 입주 전에 그 임시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수용 재결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 결국 사전 도시개발을 놓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마을기업이 수탁 운영 중인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에 대한 보조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0년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 맡겼습니다. 혐오시설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회가 장례식장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011년 원금 보존의 원칙으로 마을 노인 복지기금 7억 9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주민 101명이 약 800만 원씩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실제 마을 이름에 입금 내역이 담긴 마을 주민의 통장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장용품 판매 과정에서의 폭리, 보조금 사용의 불투명 등을 지적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인권, 노동, 세금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다. 지금이라도 천안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사업으로 직영 전환하여 그러면서도 모든 의혹의 사실 확인이 이뤄진 건 아니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처벌을 각오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천안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금을
뭐 보존을 하고서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나눠 가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어떻게 지금은 저희도 확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적법하게 뭐 한수라든지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그칠지 아니면 사법 처리로 이어질지에 따라 마을 주민 100여 명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진상 규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만간 분양을 앞둔 행복도시 첫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합리적인 분양가를 검토해 시행사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해밀동에 있는 원수산 자락. 이곳 일원에 최고 지상 3층 규모의 블럭형 단독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립주택 형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모두 127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보단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의 관심은 분양가입니다. 시행사가 세종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400만 원으로 한 세대당 7억 4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대입니다. 가장 최근 신도시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13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되는 셈입니다. 고분양가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생각 2,400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택지 일반 택지 분양했던 것이 그렇게 안 갔거든. 시세를 반영해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아.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는 세종시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세종시가 승인해야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엔 분양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시에서 높은 분양가를 승인해줬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가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적정 가격을 검토한 뒤 최대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도시에서 이뤄지는 이번 블럭형 단독주택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른 업체들의 러쉬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블럭형 특화 단독주택의 분양가가 과연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천안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서북구 일부 지역에 대한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99제곱미터가 지난 7일 8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사이에 6, 7천씩 올랐죠. 1억씩 올랐고요.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3개월간 천안 서북구의 집값은 2.7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지정될 조정 대상 지역에 천안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 지역 일부 지역만 오름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데다 투자보다는 실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서 천안이 제외되면서 위치적으로 이점이 있는 서북구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안 묶이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또 늘게 되고 성송동은 상승세가 눈에 더 보이고요. 불당동 같은 경우는 뭐 천안 아산 탕정 지역 요 흐름에 맞춰 갖고 얘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많죠. 천안 부동산 시장이 이번 정부 규제를 피해가면서 집값 상승 호재는 계속 남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전 노조위원장이 2년 전 파업을 주도했다 해고된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사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복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건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협상이 결렬된 후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사측은 이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부당징계란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역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과중하다면서 부당징계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해고됐던 노조위원장은 곧 복직할 걸로 기대했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교통공사가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또다시 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만드시겠다던 전국 최고의 도시교통공사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해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도시교통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소노조를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부당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사가 제기한 복직 없는 항소는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도 항소를 하더라도 복직은 시켜놓고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데 지방공기업인 세종시도시교통공사는 이를 불복을 하고 복직시켜놓고 법률 소송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복직을 시키지 않은 분에 의해서 약 5천만 원의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했습니다. 반면 교통공사는 단체 협약 위반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노동행위 중 해고나 정직이 이뤄질 경우 사법기관의 최종 판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 법원 판결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공사 양측 모두 항소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공사의 연이은 불복으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5천만 원과 소송비용 1억 원이 투입됐고 또다시 항소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써야 해 결국 수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사례가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으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지난 2월 26일부터 고양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되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충남도의회 김대근 의원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공직자와 감사장에 있었던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도 농림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건방지게라는 표현 등 반말과 폭언을 내뱉어 공직사회의 항의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대피해요. 대피해요!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천안 직산읍 석곡리 마을이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화재 안정망 구축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산읍 석곡리 마을에 소방관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집 주방과 거실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삐용삐용 화재 발생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대피를 먼저 하셔야 돼. 예, 불나면 신고를 먼저가 아니고 불나면 대피 먼저. 감지기 설치가 끝난 뒤에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막고 초기 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 소화가 되면 거의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 피해도 경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소화와 초기 대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직산읍 석곡리가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 모두 60여 세대에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석곡리 마을의 경우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화재 없는 마을 지정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늙어서 배울 줄 몰랐는데 배우는 게 좋네요. 도움도 되고 고맙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서북소방서는 지난 2011년부터 13개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을 위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함으로써 자율적인 화재 의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안전마을을 유지하고자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만 화재 취약계층 1,200가구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주택 화재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시스템 탓에 교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동료 교사들의 원격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맞이한 교실. 비대면 방식의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중장년 교사들은 물론 신규 교사들까지도 고민이 깊습니다. 평상시 수업 준비 외에도 실시간 방송과 동영상 편집까지 배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만들 때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지가 가장 주된 고민이었는데요. 저같이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교사나 많으신 교사나 이제 모두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수업 방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교사들의 수업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원격 수업 한마당을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원격 수업 시작하고 좀 힘든 점도 많았고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수업 나눔하면서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했었던 것들이 비슷했구나.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소되고 2학기 들어 원격 수업 지원팀을 신설한 충남교육청은
와이파이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등 원격 수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수업 지원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원격 수업 축제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도내 모든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번 원격 수업 한마당에서 나온 수업 자료와 사례 등은 충남 온라인 콘텐츠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 상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천안을 비롯한 12개 시군은 이번 계획에 중부권 횡단철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아산,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총 연장 330km의 기존 철도를 활용하더라도 3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우리 천안 시민들의 수군 사업이죠. 국회 토론회에서 제가 약속드리고 또 제 공약집에 딱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선 10년 단위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최상위 법정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당장 다음 4차 철도망 계획은 현재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단철도가 경유하는 12개 시군과 3개 광역단체는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에선 비시 분석, 경제성 평가가 높게 나올 수 없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하고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횡단철도 국회 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안주 의원을 비롯한 12개 시군 국회의원 16명도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6분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지난번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내년 5월에 있을 4차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요. 중부권 발전 전략의 핵심인 동서횡단철도. 이번이 아니면 또다시 5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가계획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여러 공공시설물은 완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세종시로 이관되는데요. 2030년이면 이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만 2,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개장한 세종중앙공원입니다. 전체 면적 139만 제곱미터 가운데 이 중 1단계로 52만 제곱미터 규모가 우선 개방됐습니다. 이곳엔 도시축제마당을 비롯해 각종 정원과 숲 그리고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막대한 유지관리 예산. 지난 2017년 LH가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한 해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만 1단계 44억 원, 2단계 35억 원 등 모두 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로 옆 세종 호수공원의 유지관리비로 올해 약 35억 원이 지출된 점을 미뤄볼 때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유지관리에만 한 해 120억 원가량 소요되는 셈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중앙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일원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서울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처럼 세종시가 행복청이나 LH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30년까지 인수해야 할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 이 중 67개는 이미 인수를 완료했고 앞으로 43개는 연차적으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이들 인수시설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만 현재 기준 1,2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2030년엔 2,5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수 기반이 열악한 세종시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를 가능한 부분은 국가에 넘기거나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양 2 촉진구역 개발을 놓고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아산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도시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간 온양 2 촉진구역, 이른바 싸전지구입니다. 아산시는 이곳 원도심에 LH와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지작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아산시가 충남도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대상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32곳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상가를 최종적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땅을 사서 아산시에 기부 체납했는데 이제 와서 낡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약속 있잖아. 우리가 영구히 살기로 하고 그건 하나의 약정 아니오. 이 갑과 을이. 예? 그러면 영구히 살기로 했으면 이거 영구히 못 살게 하면은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건데 안 해줘 아무것도. 이에 대해 아산시는 현재 있는 지작물 감정 평가액 이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까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 행복주택 입주라든가 입주 전에 그 임시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수용 재결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 결국 사전 도시개발을 놓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마을기업이 수탁 운영 중인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에 대한 보조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0년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 맡겼습니다. 혐오시설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회가 장례식장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011년 원금 보존을 원칙으로 마을 노인 복지기금 7억 9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주민 101명이 약 800만 원씩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실제 마을 이름에 입금 내역이 담긴 마을 주민의 통장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장용품 판매 과정에서의 폭리, 보조금 사용의 불투명 등을 지적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인권, 노동, 세금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다. 지금이라도
천안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사업으로 직영 전환하여 그러면서도 모든 의혹의 사실 확인이 이뤄진 건 아니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처벌을 각오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천안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금을 보존을 하고서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나눠 가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지금은 저희도 확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적법하게 환수라든지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그칠지 아니면 사법 처리로 이어질지에 따라 마을 주민 100여 명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진상 규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만간 분양을 앞둔 행복도시 첫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합리적인 분양가를 검토해 시행사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해밀동에 있는 원수산 자락. 이곳 일원에 최고 지상 3층 규모의 블럭형 단독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립주택 형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모두 127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보단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의 관심은 분양가입니다. 시행사가 세종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400만 원으로 한 세대당 7억 4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대입니다. 가장 최근 신도시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13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되는 셈입니다. 고분양가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생각 2,400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비싸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택지 일반 택지 분양했던 것이 그렇게 안 갔거든. 시세를 반영해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아.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는 세종시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세종시가 승인해야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엔 분양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시에서 높은 분양가를 승인해줬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가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적정 가격을 검토한 뒤 최대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도시에서 이뤄지는 이번 블럭형 단독주택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른 업체들의 러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블럭형 특화 단독주택의 분양가가 과연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천안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서북구 일부 지역에 대한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99제곱미터가 지난 7일 8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사이에 6, 7천씩 올랐죠. 1억씩 올랐고요.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3개월간 천안 서북구의 집값은 2.7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지정될 조정 대상 지역에 천안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 지역 일부 지역만 오름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데다 투자보다는 실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서 천안이 제외되면서
위치적으로 이점이 있는 서북구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안 묶이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또 늘게 되고 성송동은 상승세가 눈에 더 보이고요. 불당동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탕정 지역 요 흐름에 맞춰갖고 얘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많죠. 천안 부동산 시장이 이번 정부 규제를 피해가면서 집값 상승 호재는 계속 남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전 노조위원장이 2년 전 파업을 주도했다 해고된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사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복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건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협상이 결렬된 후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사측은 이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부당징계란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역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과중하다면서 부당징계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해고됐던 노조위원장은 곧 복직할 걸로 기대했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교통공사가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또다시 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만드시겠다던 전국 최고의 도시교통공사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해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도시교통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소노조를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부당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사가 제기한 복직 없는 항소는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도 항소를 하더라도 복직은 시켜놓고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데 지방공기업인 세종시도시교통공사는 이를 불복을 하고 복직시켜놓고 법률 소송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복직을 시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약 5천만 원의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했습니다. 반면 교통공사는 단체 협약 위반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노동행위 중 해고나 정직이 이뤄질 경우 사법기관의 최종 판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 법원 판결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공사 양측 모두 항소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공사의 연이은 불복으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5천만 원과 소송비용 1억 원이 투입됐고 또다시 항소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써야 해 결국 수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사례가 정부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으로 1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지난 2월 26일부터 고양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되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충남도의회 김대근 의원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공직자와 감사장에 있었던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도 농림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건방지게라는 표현 등 반말과 폭언을 내뱉어 공직사회의 항의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